문재인 전 대통령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전임 대통령을 구경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은 책방 내겠답니다. 그리고 책방 주인이 되겠답니다. 북카페 연다. 북카페. 본인 입으로는 북카페라고 하지 않고 그냥 책방이라고 그랬어요. 책방. 그러니까 그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 씨가 여기 이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뭐 권고도 했다고 그러는데, 문다혜 씨는 왜 작년 말에 그 강아지를 사파로 그린 달력을 만들어 가지고 그때도 막 논란이 됐었지요. 아니, 키우던 개도 파양하는 사람이 개를 가지고 그렇게, 지금 저 사진이 저 사파가 들어가 있는 달력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걸 해서 그때 논란이 됐는데, 이번에는 책방을 연답니다. 원래는 저 부산에다 책방을 열라고 그랬대요. 부산은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변호사를 처음으로 개업했던 곳이죠. 그래서 좀 사람들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그 유동 인구도 좀 되는 뭐 그런 곳에 책방을 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왕 책방을 연다면 뭐 점점점 숫자가 줄어가는 책방이긴 합니다만, 그런데 저것을 이제 양산에다가 책방을 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방 이름도 양산마을 책방 이렇게 정했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본인을 책방지기, 책방 주인이라는 말이죠. 여기 제 이름표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오늘 수상식장에 차고 갔던 이름표입니다. 지금 빼겠습니다. 이제 그런 책방을 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경남 양산 사저 인근의 지지자들을 위한 책방을 연다, 북카페를 연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더불어민주당 친문 의원들 일부도 여기에 참여를 해왔고, 또 건물도 이미 계약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부 리모델링도 다 끝냈답니다. 시골에는 왜 빈집들 덜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를 이제 빌렸는지 산 것인지 조금 더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만, 리모델링을 해서 이제 거기에 책방을 연다는 겁니다. 그 앞에 유동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렇게 한미한 시골에 책방을 연다는 것 매우 이례적인데, 그렇다면은 양산에 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 강성 지지자들, 이른바 문빠들, 이런 사람들을 그 양산을 마치 성지순례하듯이, 봉하마을이 성지순례처럼 돼 있던 것처럼 문재인 전 대통령도 자기 사는 곳을 성지순례화 만들고, 그러려면 뭔가 여기저기 굳어볼 곳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 중에 하나를 책방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과자도 판답니다.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청와대 시절에 가지고 있었던 왜 그 유명 아이돌들이 몸에 지니고 있던 것을 우리가 굿즈라고 하잖아요. 거기 뭐 그 우리말로 뭐라고 해야 돼요?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애장품, 본인이 소유하고 있었던 혹은 몸에 걸치고 있었던 여러 가지 물건들, 이걸 이제 굿즈라고 하는데, 문재인 굿즈를 팔겠다는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가령 만년필이면 만년필, 또는 뭐가 있을까요? 자기가 전기불 밝히는 뭐 스탠드가 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아마 복제품을 많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원래 썼던 뭐 수첩, 이런 것들 말이죠. 문진 뭐 이런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서 그것을 아마 여기서 이제 기념품으로 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차도 팔고 과자도 팔고 빵도 팔고 이런 굿즈도 팔고, 그리고 책방도 같이 하고. 요즘 이런 형식으로 책방을 운영하는 게 사실은 하나의 트렌드가 돼 있었습니다. 원래는 일본에 제가 가서 보니까 일본에 있는 책방들은 거의 다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더라고요. 규모가 아주 큰 책방이든 작은 책방이든. 우리 여기 옆에 가까운 교보문고도 사실은 오래전부터 그런 식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교보문고 여러분 가서 보셨죠? 옆에 가면 CD도 팔고 전자제품도 팔고 문구류도 팔고 또 푸드코트도 있고, 그렇게 어떤 복합적인 그런 컴플렉스처럼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그 책방을 다양화하는데,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은 그걸 작은 규모로 이제 하겠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당초 팬클럽 주도로 부산에 북카페를 열자는 추정도 있었지만 양산 사저 인근에 책과 문 전 대통령의 굿즈, 다과 등을 파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문 전 대통령이 부지 계약, 건축비 등 때문에 고민이 많았다고 하는데 결국 설득이 된 것이다. 땅 계약 얘기까지 나온 거 보니까 이 집을 산 거 같습니다. 집을 샀으니까 리모델링을 했겠죠. 네.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한 지 지금 몇 개월 됐나요? 올 5월 10일이 돼야 이제 1년이 되니까 지금이 1월 16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2월 16일, 3월 16일, 4월 16일, 5월 지금 한 8개월 정도밖에 안 됐네요. 퇴임한 지. 그런데 왜 이런 것들을 자꾸 논란이 되고 화제가 되고 하냐 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워낙에 뭐 신년 기자회견 때도 그렇고 뭐 그냥 개별 기자회견 때도 그렇고 잊혀지고 싶다고 그랬어요. 자기는 잊혀진 사람이 되겠다고 그렇게 누누이 강조를 해왔는데 퇴임을 한 뒤의 행동을 보면은 잊혀진 사람이 되기는커녕 정치 전면에 나서지 못해서 애가 다른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을 해왔습니다. SNS, 뭐 페이스북이면 페이스북, 뭐 트위터면 트위터, 그다음에 그 현장을 방문한 그 복심 신복들한테 또 하는 얘기면 하는 얘기, 그걸 계속해서 끊임없이 지금 현실 정치, 현안 정치에 개입을 해왔거든요.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이제 이것도 성에 차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새해 들어서는 아예 책방을 차리겠다. 그래서 자기가 그 책방에 앉아 있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르는 지지자들과 일일이 이제 정해진 시간을 놓고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만나는 시간, 장소를 하겠지요. 거기 차도 다 한 잔씩 나눠주고 그 인구가 10명이 될지 100명이 될지. 봉하마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이 양산 사저는 문 전 대통령이 있는 곳입니다. 있는 곳입니다. 앞으로 어떤 식의 활동을 여기서 펼치게 될지 여러분 짐작이 되지 않으십니까? 근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을 했느냐? 청소년 모임을 만들겠다. 청소년 모임을 만들겠다. 아니, 잊혀지고 싶다고 한 대통령이 청소년 모임을 왜 만듭니까? 도대체 왜 만듭니까? 두 번째는 저 양산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가까이에 그 전통 사찰 통도사가 있거든요. 그 통도사와 함께 역사 모임을 갖겠답니다. 이쪽 진영에 있는 사람들 참 역사 좋아합니다. 역사 좋아해요. 예. 역사 문화를 공부하는 사람들의 모임. 거기 누가 가겠습니까? 우파 인물들이 가겠습니까? 아니면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개딸들이 가겠습니까? 문빠들이 가겠지요. 역사 모임. 그 다음에 그 마을 근처에 도자기 하는 이 도공들이 있는데 그 도공들하고 또 연계를 지어서 뭐 도자기 굽는 행사를 하겠답니다. 딱 견적서 나오죠, 여러분. 청소년 모임, 역사 모임, 문화 프로그램. 그래서 이 세 가지 축을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다 진행을 하겠다는 겁니다. 월요일은 청소년들 모임, 뭐 수요일은 이제 역사 공부 모임, 금요일은 뭐 도자기 굽는 모임. 여기서 무슨 얘기하게 될까요? 당연히 정치적인 메시지가 아니 나올 수가 없는 거지요. 한번 정치에 몸담았던 사람은 그 사람이 무슨 행동을 하건 그가 하는 모든 행동은 지지자들을 모아서 북한 산에로 올라가든 아니면 지지자들을 위한 책방을 열든 그건 필연적으로 정치적 행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제 새해 들어서 SNS를 통한 그런 간접적인 정치 활동이 아니라 직접적인 정치 활동을 하겠다고 선포를 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여강은 신경 쓰이는 일이 아닐 겁니다.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컨셉이 있는 책방을 운영하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요, 뭐 여행에 관한 책, 음식에 관한 책, 시골 마을 다큐, 여행, 음식, 정원 가꾸기 뭐 이런 책들을 다루는 게 아니라 제가 짐작컨대는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정원 가꾸기나 뭐 요리하기 이런 거를 어떻게 알겠어요? 짐작컨대 인문 사회 과학 서적, 그 중에서도 진보학자들이 쓴 사회주의 찬양가들이 쓴 그런 책들이 대종을 이루는, 어쩌면 그런 컨셉을 구상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리 봅니다. 뭐 실제로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습니다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신의 입으로 컨셉이 있는 책방을 열겠다. 그 본인이 말하는 컨셉은 뭘까요? 컨셉은 뭘까요? 역사를 공부하는 모임, 그런 모임을 하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책을 팔고 권하고 같이 이 책 읽는 모임을 만들고, 그러면 어떤 책을 해야 될까요?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요리책을 읽을까요? 여행책을 읽을까요? 아니죠. 그래서 그러한 모습이 착 떠오르는 겁니다. 7, 80년대 그 운동권들은 그 이른바 금서, 그 운동권들이 애타게 찾았던 표지 없는 책들, 막시즘이나 혹은 뭐 주체 사상에 관한 뭐 일본서를 번역한 책이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거에 대한 향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구태여 이름은 들지 않겠는데요, 그런 책들이 서울에도 유명한 대학 정문 앞에는 다 있었습니다. 그런 책들을 찾아서 그런 책방들을 자주 출입했던 그 운동권 세대의 추억과 향수가 있는 겁니다. 아마 문재인 전 대통령은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도 한때 그런 책방에 참 많이 드나들었습니다. 이제 그런 책방들이 지금은 많은 책방들이 문을 닫고 뭐 이제 이런저런 이유로 일단은 경영이 안 되거든요, 그런 책만으로는.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문재인 책방을, 양산마을 책방을 열면 장사가 잘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책 장사가 아마 잘 될 겁니다. 그런 책을 찾고자 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그런 쪽에 이념을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대거 전국에서 모여들면 그 책방에서 아마 이런저런 여러 행사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런 책들이 팔리고 서로 함께 읽고 토론하는 이제 그런 자리를 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양산마을에서 책방을 열겠다. 오늘 한겨레 신문 일면 톱이더군요. 이제 그렇게 이미 선언을 했고, 서울에서는 친문 그룹 국회의원들이 모임을 하나 출범시키겠답니다. 사의제. 제가 이 시간에 한번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적이 있죠. 다산 정약용 선생이 전남 강진에 그 유배 갔을 때 그때 그분이 기거하던 곳의 이름이 사의제였는데요. 그 이름을 본따 가지고 사의제라는 모임을 이번 수요일 날 열겠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나 개딸들이 보기에는 그렇잖아도 사법 리스크 때문에 골치 아파 죽겠는데, 친문 진영에서 매우 수상쩍은 모임이 경남 양산에서 그리고 서울에서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